당신은 고객입니까? 노예입니까? 아이폰 살 돈으로 이것을 샀더라면 매년 9월이나 10월이 되면 전 세계가 들썩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입니다. 팀 쿡 CEO가 나와서 This is the best iPhone WEV ever created. 이것은 우리가 만든 최고의 아이폰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와, 이번엔 카메라가 더 좋아졌대. 디자인 미쳤다. 색감 봐라. 배터리 성능이 2시간이나 늘었대. 그리고 며칠 뒤 명동 애플 스토어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섭니다.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기계를 가장 먼저 손에 넣기 위해 밤을 새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폰을 씁니다. 참 좋습니다. 예쁘고 빠르고 사진도 잘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년 200만 원씩 갖다 바치는 그 충성심의 대가로 애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나요? 고객님 감사합니다라는 영수증 한 장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무언가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94년생 배당개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빠져있는 소비의 늪, 특히 애플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갇힌 자발적 노예들의 이야기에 대해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왜 진짜 부자들은 아이폰 신형을 사는 대신 애플 주식을 사서 주인 행세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자본주의의 계급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당신은 얼리어답터가 아니라 호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제품을 남들보다 빨리 사면 스스로를 얼리어답터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디한 사람이라고 느끼죠. 하지만 자본가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냥 마케팅에 가장 잘 속는 호구일 뿐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아이폰 14와 15, 그리고 16. 물론 기능이 좋아졌겠죠. 하지만 그 기능 차이가 200만 원을 또 태울 만큼 혁신적인가요? 대부분은 카카오톡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하는 게 전부입니다. 3년 전 모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서 사진이 좀 덜 선명해서라는 핑계를 대며 멀쩡한 폰을 바꾸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필요가 아니라 애플이 심어놓은 욕망입니다. 애플은 천재적인 기업입니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감성과 소속감을 팝니다. 이걸 안 쓰면 넌 뒤처지는 거야. 이걸 써야 넌 쿨한 사람이야. 이 세뇌에 걸려드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애플을 위해 일하는 노예 1호가 됩니다. 여러분이 야근해서 번 돈은 고스란히 팀 쿡의 성과급이 되고 애플 주주들의 배당금이 됩니다. 2. 소비자는 돈을 쓰고 주주는 돈을 멉니다. 저는 20대 때 아이폰을 사려고 적금을 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150만 원으로 아이폰을 사는 대신 애플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전 애플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쌌습니다. 그때 샀던 150만 원어치의 주식은 지금 1,500만 원이 넘는 자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배당금만으로도 최신형 아이폰을 공짜로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와 생산자 주주의 차이입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순간 자산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이폰은 박스를 뜯는 순간 중고가 되고 2년 뒤면 똥값이 됩니다. 반면 주주는 기업을 사는 순간 자산이 플러스가 됩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성장하고 나에게 배당금을 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워렌 버핏이 왜 애플 주식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가 아이폰 매니아라서? 게임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애플에 돈을 갖다 바치는
그 충성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미친 듯이 사준다고? 그럼 나는 저 회사의 주인이 되어야겠군. 저들이 쓰는 돈이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올 테니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최상위 포식자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3. 애플의 노예 계약을 찍고 주인이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폴더폰만 쓰고 원시인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소비만 하지 말고 소유를 하라. 저는 지금도 아이폰을 씁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 저는 애플에 돈을 바치는 고객님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애플의 주식을 모아가는 주주님입니다. 제가 아이폰을 살 때 지불한 돈은 결국 돌고 돌아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제 통장에 다시 꽂힙니다. 저는 애플의 제품을 소비하는 동시에 애플의 성장을 공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이폰 신형을 너무 사고 싶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보세요. 아이폰 가격만큼의 애플 주식을 먼저 사겠다. 200만 원짜리 폰을 사고 싶다면 먼저 200만 원어치의 애플 주식을 사 모으세요. 그럴 돈이 없다면 폰을 바꾸지 마세요. 그건 사치가 아니라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쓰는 호구에서 기업과 함께 부자가 되는 파트너로 신분이 상승합니다. 4. 마무리 당신의 10년 뒤를 결정하는 선택. 영상을 마무리하며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그 스마트폰, 2년 뒤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서랍 속 어딘가에 처박혀 있거나 헐값에 팔려나가겠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아낀 돈으로 산 애플 주식 1주는 2년 뒤, 10년 뒤에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계좌 속에서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매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어머, 이건 사야 해 라고 외치며 지갑을 여는 사람과 어머, 사람들이 또 사주네? 내 배당금 늘어나겠네? 라고 웃는 사람. 10년 뒤 누가 웃고 있을지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발 반짝이는 기계에 현혹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계의 주인이 되어야지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은 아이폰 신형 스펙을 검색하는 대신 애플의 주가를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94년생 배당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